그날 나는 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엄마, 여긴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상주해. 걱정 마세요. 딸은 내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말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눈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나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강옥희 72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40도 되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미처 슬퍼할 겨를도 없이 두 딸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오키 분식이라는 조그만 간판을 걸고 하루 종일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볶고 튀김 기름 앞에 서서 매일을 보냈습니다. 하루 매출 3만 원도 채 되지 않던 날 혼자 우산도 없이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길에 비를 맞으며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새벽에 혼자 울던 그 오래된 밤들, 그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든 다 해주려 했습니다. 새학기 가방 하나, 체육복 한 벌을 사주기 위해 한 달을 허리 졸라맸고 학원비가 부족한 날엔 쌀을 빌려 썼습니다. 큰딸은 대학을 갔고 작은 딸은 취직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 요양원의 한쪽 방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 이름표가 붙은 침대에서 자꾸만 그날이 떠오릅니다. 딸이 내 짐을 들고 와 이 방에 앉히던 날. 며칠만 있어봐요, 엄마. 정리되면 데리러 올게요. 그 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데 그 며칠은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이 요양원은 깔끔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방마다 냉난방이 잘 되고 식사는 매일 반찬이 바뀌었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식단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내 몸 하나는 편했지만 마음 뚫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익숙한 냄새, 오래된 찻잔, 삐걱거리던 내 작은 의자 하나도 없는 이 방에 나는 부유하는 영혼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오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다정하게 다가왔지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친절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지만 그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도 없었고 창문 너머로는 멀리 도로만 보였습니다. 밤이면 텔레비전 소리를 작게 틀어두고 딸의 이름을 속삭이다 잠들었습니다. 손주 이름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이제 그 애가 몇 살이더라? 유치원인가? 벌써 초등학생인가? 나를 기억하기는 할까? 이곳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침이 되면 기상 안내방송, 식사 종소리, 간식 시간, 운동 시간, 누군가 짜놓은 스케줄 속에 나는 이방인처럼 끼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어르신들이 누군가의 간병인과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내 처지를 다시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의 새로운 젊은 직원이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실습생쯤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식사 시간에도 산책 시간에도 내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강남에서 분식집 하셨던 분 아니세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 손잡고 자주 갔었어요. 매운 떡볶이랑 계란찜. 그 집 떡볶이는 진짜 매웠는데 희한하게 자꾸 생각났어요. 간판도 기억나요. 오키 분식.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내 삶을, 나의 손맛을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름표 속에 환자가 아니라 오키 이모로 말입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였고 요양원에서 실습 중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오키 어르신, 혹시 이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글쎄다, 내가 알게 뭐 있니? 그녀는 노트북을 펴고 작은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과 건물 모두 어르신 명이에요. 옛날에 사두신 부지를 재단으로 기부하셨고 그걸 바탕으로 지어진 요양원이 이곳이에요. 나는 멍해졌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남긴 서류들, 내가 바삐 살다 무심코 넘겼던 계약서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나는 서명만 하고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집 정리하면서 엄마 도장만 찍어줘요 하며 가져왔던 그 봉투들 속에 이런 일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딸은 내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며 법률적 권리를 일부 넘기도록 서류를 처리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양원에 보낸 것이겠죠. 그래야 마음이 편했겠죠.
하지만 나는 아직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아, 엄마야, 우리 내일 얼굴 좀 보자. 다음 날 딸은 놀란 얼굴로 요양원에 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요양원명의 변경 동의서야. 엄마가 내 이름으로 넘기기 전에 할 말이 있어서. 딸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다 엄마 걸로 돼 있었어요. 나는 담담히 말했다. 사람이 가진 걸 다 줬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 준 건 아니란다. 넌 엄마의 외로움까지는 안 가져갔더라. 그날 이후 딸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그 다음엔 도시락을 들고, 그리고 어느 날은 손주의 손을 꼭 잡고 왔습니다. 손주는 나를 보며 할머니라고 부르고 나는 그 부름에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요양원은 여전히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주 손주가 뛰어놀고 딸이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간호사들도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오늘도 손주 오셨어요 라며 웃습니다. 나는 아직도 매일 아침 창밖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텅 빈 하늘이 아니라 저 멀리서 걸어오는 가족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다시는 그 뒷모습을 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손을 내밀어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딸은 요즘 말합니다.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옮겨요. 엄마 혼자 두기 싫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혼자라고 느껴지는 날이 있나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분명 어딘가에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기억의 연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